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반성 2023년 5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 정상화와 대한민국 안보위기 대응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이창희 교수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희 교수가 조사 발표한 역대 일본 천황과 총리의 사과는 총 53회이다. 다음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정리한 일본의 과거사 반성 언급 사례이다. 이게 그 반성도 했고, 신문에 됩니다. 반성도 했고, 배상금도 받았죠. 외국 배상금 당연히 받았죠. 네. 아니,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죄를 하게 되면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받아도 배상금을 보통 받으면 그게 진정한 사과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 돈까지 받았는데 이걸 진정한 사과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사과가 됩니까? 우는 것도 많이 했는데요. 네, 자, 1965년 2월 20일에 시나 S사부로 외무장관이 이동원 신화 공동성명에서 사과했습니다. 또 1983년 1월 11일 날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공식 방한 만찬사에서 과거사 사죄와 반성을 했습니다. 그게 1980년대에 세 차례 있어서 한국 언론인 방일 회견에도 했고 또 전두환 대통령 국빈 방일 만찬사에서 히로히토 천황이 1984년 9월 6일날 했네요. 그리고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1984년에 또 했습니다. 다음 1989년 3월 30일 다케시타 노부로 총리가 또 주미연의 답변 속에서 일본 과거사 사죄와 반성을 했습니다. 우노 소스케 총리, 가이우 도시케 총리, 나카야마 다라 외무, 그리고 1990년대는 노테오 대통령 때 아키히토 천황이 1990년 5월 24일, 가이우 도시키 총리,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 오스카 모리이리 총리가 각각 공식 방한 때, 기자회견 때 사죄와 반성을 했다. 그리고 1993년 전물자 추도식에 호소카 모리히루 총리가 세 차례 사과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 시정연설 때도 경주 실무 방문 정상회담 때도 했다고 합니다. 또 1994년 김영삼 대통령 때 국빈 방일 만찬사에서 아키히토 천황이 사죄 반성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타 스토무 총리 1994년 5월 10일에 소신 표명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듣기로는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죄한다 이런 말을 진짜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못을 했고 사죄를 했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겠다. 그 정도로 죽을 죄를 지었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죄 발언을 한다는 건 엄청난 행동이고 엄청난 그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그 사죄를 안 받아들이는군요. 네. 1994년에 무라야마 도이치 총리가 2번 사과했고요. 그리고 넘어가고 1996년에 하시모토 로타로 총리가 또 정상회담, 제주시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반성과 사죄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국빈 당일 만찬사에 또 천황, 아키히토 천황이 또 반성 사과문을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서는 고이즈미 군이지 총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또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또
또 2007년 아베 신조 총리가 또 세 차례나 위안부 관련해서 NHK 1료 토론에서 사죄 발언을 하고 했습니다. 자, 위안부에 대해서 벌써 4번이나 사죄 발언을 했군요. 하토야마 유키토 총리, 자, 2009년 방한에서 공동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카타 가스야 외무, 그 다음에 간나오토 총리, 아베가 다마속에서 과거사를 사죄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를 말하는 게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이고 목숨을 내놓는 발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울고 불고 해야지 했지만 울고 불고 해도 속은 거짓말이고 사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또 나쁜 행동하면서 그때만 울고 불고. 진정성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나라마다 특색이 있는데 이거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본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한마디 하는 거고, 우리는 울고 불고 또 울고 불고 해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윤미향이라고 하네요. 그런 국가의 성격입니까? 이거 뭐라고 하니까? 국민성. 국가의 국민성을 생각하면 일본이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자기 총리직, 선앙직 다 내놓고 한 거네요. 진짜 우리나라 진정성이 무언지 윤미향 의원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또 이 직영공사 이거 만드시는 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사과의 진정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본은 목숨을 내놓고 그 한마디를 하는 것과 우리는 울고 불고 해도 또 울고 불고 해도 쇼에 지나지 않는 사과를 하는 국회의원들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참 국민성이 부끄럽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7년도부터 시민단체에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역사 공부를 다시 했어요. 저는 부끄러운 얘기인데 위안부는 우리 조선인만 간 줄 알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하시죠.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일본인이 40%인가요? 네, 일본인이 40%, 그 다음에 중국인이 10%가 조선인,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지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알았고요. 저도 역시 사과 전혀 안 한 줄 알았어요. 저도 사과해라 그랬고요. 배상형 보상 전혀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학생들도 몰라요. 근데 하나에만 알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알게 됐대요. 나머지 아이들은 교과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우거든요. 전혀 이런 팩트 자료를 배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 국민도 마찬가지로 배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7년인가요? 거의 이 이야기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정말 전국을 누비면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 많이 저희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호를 또 하나 외쳐야죠. 네? 네. 역사를 왜곡하는 징용동상 설치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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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최덕효 대표님의 귀한 자료가 여기 야외이기 때문에 뭐 빔을 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져온 게 있고,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그냥 이렇게 말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진도가 나고, 그 진도가 나간다는 얘기는 초코 26년 9월 9일자 아사히카와 신문의 징용이 일본 이 보도자료,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아사히카와 신문, 이게 지금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이 부산에 있잖아요.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수도부입니다. 거기에 위에는 그게 있고 아래는 우리가 싸워서 바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뵙습니다. 지형동상이 단순히 지형동상이 아니라 한미 삼각동맹을 부수고자 하는 그들의 지형동상을 만든 그것이 바로 캠프예요. 이 캠프에서 걔들은 돈을 모으고 도둑을 모으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에 앞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슬라이드로 보여줄게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부산 추도비죠. 그 추도비의 사진을 바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직접 그 관계자들하고 전화를 했었고요. 여기에 보면은 바뀐 사진도 너무 있어요. 예, 우리들이 보셨어요. 부산 국립일대 강제동원 역사가 혹시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족들이 낸 사진들이 있어요. 부산을 하기 위해서 낸 사진들이 모아놨는데,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벌거벗은 깡말은 이런 교통사상의 사진이 거의 없어요. 대표님이 그 사진을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온라인에 계속해서 올리고 계신데, 그 관계자들, 부산 그 국립일대 강제동원 역사관 관계자들한테 저희들이 클레임을 걸어서 바꾼 사진이 있어요. 역시 우리들이 벗었지만 이 사진이 뭐냐면은 징용동상과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뭐냐면은 신병 검사를 받기 위해서 청진인가요? 의사가 청진기를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청주 의료원이에요. 그런데 옆에 보면 징용이라고 하는 시 문구가 있습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모든 학대를 받은 그러한 시가 쓰여 있어요. 이게 사진하고 이 문구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말이 안 된다. 이거 그 사진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저희를 지루하게 늘어졌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면 청구로 하겠다. 저희들이 이거를 교체하는데 300만 원이 들었다고 저한테 진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얼버무리더라고요. 이 사진도 아니다. 그럼 제대로 된 사진을 걸든지 해라. 그랬더니 돈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네. 자, 그럼 우리 대표님 슬라이드 방식의 그러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어디 갔노? 뒤에 있어요. 2015년 문재인이 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시행을 안 했어요. 근데 위에 사진이 바로 뭐냐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1998년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우리가 평화로 공존하자. 과거사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평화 공존하자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꾸 보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상의 시작이 지형동상의 시작이 위안부 동상이에요. 그래서 위안부에게 보상을 한 거예요. 네. 하나는 아시아 여성기금입니다. 아시아 여성기금에서 보상을 했는데 거기에는 총리가 사죄를 했고 여기에는 필리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대만, 한국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11개 나라입니다. 11개 나라를 대상으로 아시아 여성기금을 모아서 일본 정부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 중요한 게 뭐냐면 위안부 문제가 당시 조선인만의 문제다. 이런 걸로 얘네들이 진짜 성공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네, 일본이 식민지로 가졌던 당시 조선, 그리고 대만, 인도네시아, 여기 식민지죠. 나머지 나라는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을 한 나라와
식민지를 동일선상에 놓는 게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일본은 아시아 여성기금으로 모두 사죄와 보상을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화해치유재단을 통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상당수요. 그러니까 상당수라 하면 37명의 그 구 위안부들이 돈을 다 받아갔습니다. 이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10억엔 그러니까 하나로 107억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위안부 이른바 피해자로 하는 분들한테 각각 한 1억씩 그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징용 동상을 만드는 게 위안부 동상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본군 위안부였던 신미자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 신미자 어르신이 윤명이가 정대협을 통해서 위안부를 빌미로 지가 돈을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보이시죠? 이 신미자 어르신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이건 당시 정대협이고 오늘날 정의연 지금 윤명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구태여 그늘진 현상을 들춰내는 이유는 일본을 증오하는 감정을 국민정서로 확대시키는데 위안부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 정대협은 고향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선이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정대협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장난질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근데 이분은 지금 위안부 리스트에 빠져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남산에 가면 위안부 비가 있거든요. 이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잠깐 끼어들어도 되나요? 네바다주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매천이 불법이에요. 근데 네바다주에 가면 거기다 합법화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전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쪽에서는 정대협이야, 기독교. 불교 쪽에서는 나누어집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거제 집중하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이 경기도 퇴촌에 있는 나누어집을 가는 이유가 나누어집이 지금 일본군 위안부 어르신이 지금 4분이 계세요. 나이는 거의 90대 중반 넘었죠. 근데 그 나누어집에서 어떤 일을 벌어졌느냐? 이거 보세요. 이겁니다. 기부 약정서를 받아요. 자손이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기부 약정서에는 모시에 내가 본인의 전 재산을 예금 통장, 현금, 생활이고 나누의 집에 전액 기부합니다. 네, 기부 약정. 보세요. 기부. 한국인이 아닌데 기부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다 내 거야. 네, 전액 기부. 전액 기부. 여기에 난 그렇게 하기 싫어.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 바로 배춘희 할머니입니다. 왼쪽에. 본인이 기부약속에 사인을 했는데 저거는 내가 한 사인이 아니야. 지들끼리 막도장을 찍었어. 기부약속. 여기에 이분 외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불교계 석가모니 왜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이런 차라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제 위안부 넘어갑니다. 이제 징용. 1930년부터 1942년까지 그러니까 1938년부터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아시아 북한의 전쟁인데 그 이전부터
일본에 가고 싶어가지고 당시 조선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밀항하는 밀항. 자, 여기 밀항표. 1930년에 발견된 것만 418. 그 다음에 1942년 맨 마지막에 발견된 게 22,800. 근데 발견되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오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조선으로 강제 송환해. 강제 송환한 인원이 밀항한 사람이 약 4만 명. 그 중에 3만 3천 명을 강제로 송환해. 이 강제동원 많아. 이 밀항. 그래서 약 80%를 일본에서 제발 오지 말고 조선 돌아가라. 그래서 이 자료가 그동안 그 연구한 연구자들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중국, 그래서 일본의 내무성 자료입니다. 네. 헐벗고 굶주리고 완전히 거지같이 살았다 그러는데 당시에 홋카이도에서 광업소에서 나누어준 휴지입니다. 휴지. 이게 휴지입니다. 아래는 푸드봉투. 네. 이게 부산에 있는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의 자료입니다. 근데 노예처럼 벌거벗고 다 죽이려고 했던 모습에 이런 휴지를 나누는지 그거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세요. 의료통장.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재판부 근무증, 인부증이에요. 보세요. 의료, 그러니까 옷하고, 나눠주는 증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 본인이 출근할 때, 난 여기 출근 도장증은 증이에요. 아무나 여기 못 들어가. 이게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정대협과 똑같은 위안부 단체 그 대표이신 분이 김문숙 선생님이죠. 돌아가셨어요. 1년 전인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초창기에 임명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가 이 정대협이 너무 돈을 밝힌다라는 거 너무 상업적이다. 그래서 나오셨죠. 그렇죠. 네. 그분도 똑같이 신미자 위안부 어르신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갈라치기 선동하는 징용동상 설치를 반대한다! 반대한다! 거제시는 징용동상 설치를 불허하라! 네. 지금 총 보상금 읽어주시면